서름이 저 혼자의 서름인 것처럼 민족의 운명이 저 혼자의 양심에 달려있는 것처럼 민족의 원수는 1인이기에 모든 1인과의 타협을 결단하고 오로지 청년만 양심에서 살자. 호수같이 맑은 바다 위에 뜬 달을 보고 하늘 봄날 아지랑이 있는 전원에서도 하고 가을 낙엽을 밟으면서도 한다고 해서 소위 현실파들은 이들을 빚고 와서 라고 불렀다. 길거리에 나 빈구는 낙엽처럼 살아도 굶주린 배를 안고 눈물만 머금어도 나라의 원수 절정지 원수 절대 타협하지 않으리.
네가 왜 이 모양으로 돌아왔느냐? 그만! 죄송합니다. 가난한 집안 일으켜 보겠다고 나간 놈이 독립부사가 됐다는 거 신문으로 봤어. 연락 한번 닿지 않던 아들놈이 갑자기 백골이에요. 저 상자 안에 담겨 돌아온 거라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정을 좀 더 끌어내보란 말이야. 이 일이 웬일이냐, 명수야? 네가 왜 이 모양으로 돌아왔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저 선생님 조금만 쉴까요? 그래 좀 쉬었다 하자고. 감정을 좀 더 끌어내봐.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선생님. 네 나라를 빼앗긴 놈들에게 아들까지 빼앗긴 처절한 어미의 심정을 저 어린 것이 어찌할꼬. 아니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겠지. 윤 선생이 있었으면, 윤 선생의 처절하고 뜨거운 음악 한 곡조만 있었으면 완벽할 텐데.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그래 윤 선생 오랜만이구만. 이게 얼마만인가? 부산에서 배웠을 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다고. 시간이 참 빠르구만. 그래 바쁠 텐데 어쩐 일로 날 보자고 했나? 선생님, 그게 제가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독일 잘 됐군. 드디어 결심을 했구만. 다 늦은 나이에 좀 우스긴 하지만 음악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공부만큼 값진 것도 없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고 보면 윤 선생, 자네도 참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야. 예?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에 빠져 있더니 해방되고 나서는 집 잃고 부모 잃은 아이들을 거두질 않나. 또 지금은 교편을 잡아 후학 양성까지 힘을 쏟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선생님을 따라가면 독일에 또 간다니. 참으로 그 에너지가 대단하구만.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이 쓰레기 같은 목숨 부지하려고 일본 놈들의 회유에 못 이겨 쓰레기 같은 극본을 쓰고 연극을 했어. 아무리 지금에 와서 후회하고 빌어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일세. 선생님. 윤 선생, 자네가 돌아오면 꼭 함께 연극을 하고 싶구만. 좋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생님 작품 오페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윤 선생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고맙네 윤 선생. 정말 고마워. 그대 푸른 고향 바다를 닮은 바위를 향해 달려오는 바다를 닮은 심찬 젊음이여. 당신 따순 고향 내미시러 내 맘 가득 태워주는 가을바람 같은 나의 선구자여. 나를 그리 부르지 마시오. 그대 바로 불면 무겁으니. 아직 남은 시간이 많다오. 우리 함께 만들어 갈 얘기. 이제 우리나라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으니 지난 날 잊고서 두 날개를 펼쳐 우리 마음에 푸른 꿈이 온 세상 울려 퍼질 때까지 나의 무대 우리 무대 나의 마음
세상 모든 이들 사랑하는 그날까지. 공라, 당신은 변절자야. 일제의 수하가 되어 철저히 꼭두가시처럼 돌아다 변절자. 지난 날을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지만 단연코 난 내 조국을 배신하고자 한 적이 없었소. 영국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 나의 원죄였단 말이오. 윤희상, 당신은 빨갱이, 간첩이지. 아직도 나를 그렇게 부르는 이들이 있단 말인가? 한반도에는 여전히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단 말인가? 비통하도다. 참말로 비통하도다.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시오. 경무국 사무관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찌 총독부 연락을 못 받은 게요? 왜 아직 답이 없소? 총독부라니 무슨 말인지. 극단을 만들라 하지 않았소. 난 들은 바 없소. 정말 이러기요? 내가 총독부 극단을 만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소. 이걸 봐도 그런 말이 나올지 궁금하군. 대화수? 자네가 이 대화성 명단에 들어있지. 교화가 필요한 사상공원들의 이름이 적힌 이 명단에서 자네를 빼줄 수도 있어. 필요 없소. 그런 말이 나올지 두고 보도록 하지. 서로 같이 좀 가야겠어. 난 잘못이 없소. 그러니 당신들에게 끌려갈 이유도 없소.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닥치고 따라와. 노시오. 가도 내 발로 간다 했소. 이거 당신 작품 맞지? 맞소. 겉으로는 충현적인 척하면서 공산주의, 계급투쟁에 교묘하게 섞어놓았어. 맞지? 공산주의는 뭐고 계급투쟁은 또 뭐요? 난 그저 춘향전 이야기를 각색했을 뿐이요. 하! 눈에 훤히 보이는 거짓말하다니.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해석한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난 그런 의도로 쓴 적 없소. 이놈이 끝까지. 에이! 동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아, 아무것도 아닐세. 사람을 묵사발로 만들어놨구먼. 집에 의원을 불러놓았네. 그럴 필요 없어. 며칠 푹 쉬면 나을 걸. 뭔 호들갑들인가. 호들갑이라니. 지금 자네 상태가 어떤 줄 아나? 그래, 지금은 우리 말대로 하게. 살랑이는 실바람도 몰아치는 폭풍도 바다에게 모두
동랑, 우리 연극을 해야 하지 않겠나? 연극? 일본 놈들 발 아래 달라붙어서 헛소리나 해대는 게 무슨 연극인가? 미친 짓이지. 그래도 자네가 아니면 이 신극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알지 않은가? 이제 막 새로운 연극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 아까운 기회를 어찌 그냥 흘려 보낸단 말인가? 분명 총독부에서 우릴 가만두지 않으려 할 텐데. 동랑, 일단 자네 뜻은 충분히 알겠네. 한번 생각해 보겠네. 지금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나? 지금 아니면 영영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알겠네. 어디 자네만 그렇겠는가? 다 같은 마음이겠지. 시작해 보세. 절대 그럴 순 없어. 안 돼. 만주사변 이듬해인 1932년 2월. 그날은 대단히 추운 날이었다. 일본 영사관으로 몸피했던 한인들은 전쟁으로 모두 파괴된 가옥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만주족들에게 이 모습은 눈의 가시일 뿐이었으니. 만주족 놈들? 우리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는 꼴이라니. 아주 배기 싫어 죽겠어. 우리가 만주사변 때 일본 영사관에 몸을 좀 피했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오? 성천아, 좋아 보일 거 또 뭐냐. 일제에게 나라를 뺏겼다고 네가 울고불고 할 땐 언제고, 살 길을 찾겠다고 하필이면 저 일본 영사관의 몸을 피한 게 뭐 그리 저것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겠는가. 그럼 이 남의 땅 만주에서 다 같이 죽어야 속이 시원하오? 뭐야? 이 자식이 그 썩은 오장으로 네 오장 얼마나 잘 살아 보자.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저 혼자만 아주 그거 하고 잘났지. 울지 말아라. 사람이란 일단 살고 볼 일이야. 이번 난리에 우리는 얼마나 살려고 애썼는가. 장항량 군사들을 피해서 한 달을 넘도록 산으로 강으로 헤매면서 냉수만 마시던 그 시절을 생각해봐라. 다들 그리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우리는 그 싱거운 냉수만 먹다가 짠 게 먹고 싶어서 제사를 할지 않았더냐. 아유 진짜 참말로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땅 주인이 그 땅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 땅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땅줄기와 핏줄기로 만들어진 땅에서 살아보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요. 성천아, 억울해할 것 없네. 사람하고 버러지가 다를 게 뭔가. 하긴 나도 너와 같은 시절이 있었다. 남한테 이만한 소리도 못 들을 때가. 그 때문에 난 이 조선 바닥에서 못 배견하고 만주로 쫓겨왔지만 와서 수십 해 고생해보니 사람이란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구나. 괜찮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만주로 들어왔다가 커다란 공경에 처하곤 했다. 특히 조선인들은 지상권이나 경종근황식의 계약을 맺고 피땀 흘려 땅을 개척했다가
그 땅이 만주국에 매수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곤 했다. 소장농으로서의 극도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 당신의 납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시간입니다. 동맹 사건 말이군요. 참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하다는 말씀인가요? 내 고향 통영은 이른 봄이면 동백꽃이 시들어지기 피어납니다. 이곳에선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동백꽃과 이 사건이 무슨 상관인가요? 동백림, 한자로 풀어보면 동백꽃 가득한 숲이란 뜻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베를린 사건을 한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요. 그런 뜻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참 슬픈 예언입니다. 그 일은 1967년 6월 17일에 일어났어요. 나는 베를린 슈판다우의 한 공영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슈타이거발트가 13번지 12층입니다. 아침 7시에 전화벨이 울려 받았더니 헬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각하께서 당신 앞으로 친서를 보내셨습니다. 개인 여인 것이니 가능한 빨리 사보 호텔로 와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각하요, 대통령님을 말하는 거요. 예, 저는 각하 개인 비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좀 어렵소. 지금 여행을 떠나려던 참이요. 여러 도시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꼭 직접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내겐 연주회가 더 급한 일이요. 꼭 직접 오셔야 합니다. 각하의 친서를 아무에게나 넘길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알겠어. 그럼 지금 출발하지요. 당신은 한국 국가에 적대한 행위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공산주의자와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동베를린에서 만난 몇 사람하고요.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1963년에 북한에 갔습니다. 지금 했던 말 여기에 쓰시오. 예? 북한이랬다는 말 여기에 쓰라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난 이런 취급을 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소. 난 인간이니 인간으로 대우해 주시오. 입 닥치고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여기 쓰기나 해. 이거 자식이 아니잖아. 똑바로 쓰라고. 넌 북조선의 거물 간첩이야. 공산주의자라고. 당원이지. 넌 독일에서 간첩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어. 넌 그 조직의 두목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내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공산주의자라는 증거도 없었지요. 그런데도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고 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든지요. 당신의 기소장에는 당신이 북한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과 제독 한국인을 자주 방문하여 예를 들면 광부들과 그 당국, 간호사들과 의사들, 병원 당국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관여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나는 제독 한국인을 돕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대부분보다 독일에 오래 살았고 독일어도 다소 능숙하게 말할 수 있었고 또 동포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만 했다는 뜻인가요? 내가 그들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오로지 경제적인 것뿐이었으니까요. 또 내가 그들에게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선전을 했다는 것은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어낸 조작입니다. 그럼 북한에는 어떻게 가야 된 거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북한 여행을 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일 텐데요. 맞아요. 내가 북한에 갔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여행에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여행을 가기 전에 나는 분명히 조건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내가 독일로 돌아간다는 걸 보증한다는 것과 정치적인 의무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비는 실제로 북한에서 됐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동양에서는 초대한 사람이 여비를 지불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의 말이 맞아요. 당신은 그저 예술가로서 북한에 방문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움직였다고는 볼 수 없어요. 선생이라도 그리 생각해 주니 고맙군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는 내 곁에 있나니 내 너의 신이라면 너를 버리지 않으리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는 내 곁에 있나니 내 너의 신이라면 너를 버리지 않으리니. 그래, 나는 막가야. 정치가가 아니야. 솟아내는 바람 불지 않는 날 단 하루도 없다네. 햇살 가득한 날에도 하늘이 파란 날도 솟아내는 항상 바람 분다네. 내 마음에 바람 불지 않는 날 단 하루도 없다네. 거짓으로 날 속이고 몰아치고 괴롭히고 나에게는 모두 바람이라네. 이 향긋한 바람은 사랑할 힘이 되고 그 슬픈 힘이 되어 나를 일어서게 하네. 이것에 많은 세상을 흔들어주고 마음에 상처를 내어 나를 쓰러지게 하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차가운 폭풍을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나의 마음 나의 세계 나의 조국이여. 조명 켜주세요. 자, 배우들 모여봅시다. 이번 상처 입은 청룡백호 날다에서 유치진 역을 맡은 김채연 양이고 윤희상 역을 맡은 박준영 군입니다. 박수!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배우들 준비해 주세요. 네. 막이 오르기 전 어두워지며 뒷면막에 윤희상의 관현 악곡 서주와 추상 자막 띄우고 서주와 추상 플레이. 하소탑 주세요. 자, 해설 큐. 이 음악은 첫 시작부터 강변악기의 강한 불협화음으로 전쟁 광신자들에 의해 강으르는 전쟁의 위험을 인류에게 경고하듯 긴장되고 불안하게 전개됩니다. 윤희상이 보였던 추상적이고 순수한 음악적 기교를 본의로 한 창작품과는 달리 주제를 설정하고 현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평화를 호소하는 강렬한 첫 시도였습니다. 고음과 저음이 교차하고 긴 하프의 독주부를 거쳐 하늘과 땅을 뒤집는 듯한 관현악의 총연주로서 인류의 종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서서히 막이 오르면 3분간 조용한 음악으로 바뀌며 무대 뒤 통영의 산자락이 떠오르는 햇빛에 반사되어 보이기 시작한다. 전체 조명 밝아지면 무대는 일본 연안여객선 이시마루호의 갑판이다. 해설자 윤희상이 탄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다. 윤희상 큐. 저기 통영이 보인다.
통영의 산자락이, 내가 태어나 자란 곳, 내게 숨결을 불어넣어 준 곳, 내 고향, 내 조국, 내 땅 통영아, 내가 왔다. 나 윤희상이 살아 돌아왔다. 항구가 아름답군요. 동양의 나폴리라고 부르지. 저기 저 산 너머에 내 집이 있어. 통영의 산과 해안 건물들이 차츰 보이기 시작한다. 어디선가 요란한 헬리콥터 소리가 음악을 압도하며 다가온다. 갑자기 저건 뭐죠? 이쪽으로 곧바로 온대요? 선생님을 모시러 오나요? 설마 그럴 리가. 헬리콥터 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린다. 이시마루오의 선장은 들어라. 당장 배를 돌려 공해 밖으로 나가. 이 배는 착륙 허가를 받지 못했다. 여긴 내 조국이다. 통영은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다. 왜 상륙을 불허하는가? 윤희상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독일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다. 정식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잠깐만, 단 하루라도 좋으니 통영의 땅만이라도 밟게 해다오. 조건이 있다. 지난날 내가 평양에서 한 행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성명서와 앞으로는 정치적인 행동을 중지하고 오로지 예술에만 전념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 뭐? 나더러 사과를 하라고? 먼저 내 명예를 회복해다오. 대통령이 내게 사과하는 게 순서야. 헬리콥터 공중을 한 바퀴 선회하더니 당장 공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불법 폐역 침해로 납부한다. 경고한다. 당장 공해 밖으로 퇴선해라. 헬리콥터에서 배를 향해 기관총 위협 사격을 한다. 기관총 소리 큐! 오, 하나님. 선생님, 위험합니다. 엎드리세요. 배는 퇴선하는 긴 백고동 소리를 내며 천천히 물러난다. 헬리콥터 선회하면서 멀어진다. 윤희상 멀어지는 통영의 산자락을 보며 소리쳐 오열한다. 통영아, 내가 죽어서라도 다시 돌아온다. 자, 해설자. 큐. 윤희상 선생님은 2018년 한 줌의 뼈가루로 통영에 돌아와 그리운 고향 땅에 묻혔다. 1995년 베를린에서 타계의 베를린 공원 묘지에 묻힌 지 23년 만이었다. 이제 선생과 동양인 동랑 유치진 두 분의 생애를 살펴본다. 자, 그럼 배우들 육막 유치진의 꿈으로 넘어갑니다. 윤희상 유치진 들어오세요. 유치진 큐! 나의 꿈이던 아시아 최초의 원형극장 드라마 센터가 이때 개관했어. 개관 작품으로 햄릿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보고 느낀 것처럼 뮤지컬의 장르를 점쳐보고 싶었지. 뮤지컬이 성공하려면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배우가 필요해. 그래서 연기학교를 세우기로 했어. 아카데미 연극 전문학교를. 극장과 학교가 다 같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극장에 제가 가보기도 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런 추진력과 열정을 갖고 계실 줄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네.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어. 자넨 우리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서 고문을 받았지. 고통스럽고 잔인한 기억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괴로움을 몸으로 좀 표현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작가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바람이나 쐴 겸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떻게 연극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겸손한 말씀을. 작가님 작품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게 더 영광입니다. 작가님, 이번 대본 좀 어렵긴 하지만 유치진과 윤희상 두 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게 됩니다. 두 분에게 씌워진 정치적, 역사적 프레임을 걷어내고 오직 예술가로서 두 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내 속을 훤히 읽으셨나 봅니다. 배우님들이 제대로 유치진 윤희상 선생을 이해하시는구려. 저도 나름 공부를 한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연출님 그리고 배우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든든하네요. 작가님께 누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아, 무슨 그런 말씀을. 유치진 윤희상 선생도 뿌듯해하실 겁니다. 한 소리 무대 위 그대 못다 피운 꽃 한 송이
그 꽃을 활짝 피울 날이 이제야 왔네. 아픔의 멜로디 그대 못다 이룬 꿈이야. 그 꿈을 맘껏 펼칠 날 이제야 왔네. 말 못했던 아픔 이제는 알아요. 말 못했던 슬픔 우리가 알아요. 당신이 꿈꿨던 그 모든 것들 예술과 이상의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펼치리 지키고 이어가리 하나 되는 세상 꿈꾼 당신을 위해 우리가 펼치리 더 높게 펼치리 아름다운 세상 꿈꾼 당신을 위해. 당신이 꿈꿨던 그 모든 것들 예술과 이상의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펼치리 지키고 이어가리 하나 되는 세상 꿈꾼 당신을 위해 우리가 펼치리 더 높게 펼치리 아름다운 세상 꿈꾼 당신을 위해. 나는 내 나라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죄수가 아닌 자유인으로. 당신은 죄인이 아니요 자유인이요. 내가 독일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도 나는 한국 민중이며 한국을 사랑해왔고 또 사랑했습니다. 내 고향 통영에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인이요 통영 사람이요. 그런데 왜 김태중 납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권은 납치가 전문인 깡패 정권인가? 나는 그때부터 한국 민주화와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민주시민이요.
윤희상은 자신과 같은 때 옥살이를 하던 시인 김지아의 석방이 요구하는 성명서를 도쿄에서 발표했고, 평양에서는 북한 국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광주의 영원히가 울려 퍼졌다. 김일성은 가을마다 윤희상 음악제를 열었으며, 서울에서는 대한민국 음악제에서 윤희상 작곡의 밤이 열렸다.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윤희상의 무엇가 예악이 발표되었다. 남북 교류는 분단 45년 만에 이뤄졌지요. 우리 서울 전통음악 연주단은 평양에서, 평양음악단은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게 됐습니다. 비록 휴전선에서 만나 함께 연주하자던 계획은 무산됐지만 처음으로 음악을 통해 남북이 교감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지요. 나는 그해 11월 고향 땅도 밟아보지 못한 채 베를린에서 죽었어요. 나는 그때 이미 죽어 있었어. 자네보다 꼭 20년 전에. 자네가 할 일을 다 하고 죽은 것처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봐야 할까? 그런데 나도 자네와 같은 처지야. 내 고향 통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지. 저는 살아서 못 밟은 제 땅 통영에 죽어서야 돌아와 묻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편하게 잠들지 못합니다. 100년 넘게 지속되는 이 갈등은 언제쯤이면 해결될까요?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이상주의자들의 꿈이 언제 이루어진 때가 있었던가? 그러나 언젠가는 서로 용서하고 화합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올까? 다 망해가는 집을 정리하려고. 다 망해가는 집을 정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숴버리지요. 아주 태워버리던가. 정치는 난 모르고 사상도 난 모르고 내가 아는 건 오직 아름다운 세상뿐. 배부르게 먹고 살고 틈타숙게 사는 것이 내가 바라는 오직 걱정 없는 나라요. 세상 어두운 곳에 가난을 감싸고 눈물 닦아주려고 이 세상에 내려온 상처 입은 청룡, 상처 입은 백호, 이제야 날개 달아 월월 날아보려나. 이제야 날개 펼쳐 높이 날아보려나. 세상 어두운 곳에 가람이 밝혀주고 눈물 닦은 자리에 미소를
내